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비사. 우리 취준생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을 해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지현 컨설턴트님 그리고 차재원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지현 컨설턴트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아주 신박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박한 각오요. 예. 요즘에는 이제 좀 취업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난무해서 너무 많아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정말 찐 정보, 찐 팁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찐 정보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늘 그렇듯 요즘도 우리 취준생들 너무나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힘든 취준생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많은 정보들, 카더라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카더라라는 게 이게 해마다 있는 거지만 올해는 더 이렇게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취업이 좀 안 되고 힘든 2020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도 어렵다. 이런 정서 속에서의 카더라까지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업비사에 이런 카더라가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카더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비사가 뽑은 카더라. 2021년 취업도 어렵다? 이런 카더라가 지금 포착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카더라. 근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팩트 같아요. 사실 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큰 폭탄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코로나19라는 핵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4학년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6,270명 중에서 77.3%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규 채용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요? 네, 77.3%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4명 중 3명이 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어마어마하네. 사실은 근데 두 분은 이 취업 분야의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예. 이런 카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뭐 작년부터 좀 등장한 현상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뭐 비유 들자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옛날에 김부용 씨 노래 풍요 속 빈곤 아니겠습니까?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의외로 채용 공고는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는 지금 이 방송 나온 이 순간에도 계속 공고는 올라오고 있는데 막상 공고를 클릭을 해보면 생각만큼 채용의 인원이 많지도 않고 나랑 거리가 먼 어떤 기업이나 분야들의 채용이 많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다른 해보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채용 기회는 많은 것 같으나 나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이런 채용에 대한 어두움 때문에 이러한 카더라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취준생들의 입장을 좀 저는 공감을 많이 해요. 진짜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취업이 어려운 데다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울수록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기업 쪽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종합적인 정보를 좀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을 좀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좀 채용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본다면 공무원 채용은 역대 최대의 7만 명 규모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5,700명 정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힘든 그 채용 시장을 조금 녹이려는 좀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지현 컨설턴트님의 이제 얘기는 그렇게 그래도 절망적이지 않다. 네. 특히 이제 공무직이나 이제 정부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차지현 컨설턴트님은 그래도 이게 풍요 속 빈곤이다. 그렇죠. 뭐가 많아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바늘구멍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대다수 분들께서 취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하시다가 졸업 임계점에 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뭐 생각보다 지원할 기회가 적다 보니 공공기관 지원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는 부담과 딜레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현재 많이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기회 또한 폭이 좁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좌판에 옷은 많이 깔려 있는데 내 몸에 맞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조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이 카더라가 그냥 카더라일지 팩트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준비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들 그리고 그 고생들 그 노력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입 취준생 성공 취업을 꿈꾸다. 네, 오늘의 주제 신입 취준생 성공 취업을 꿈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대학 4학년생들이 이제 신입 취준생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신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거든요. 새내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뭔가 부담이 느껴지고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입 취준생. 근데 이게 사실 단어가 또 오용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신입이라면 좀 설레이고 또 내가 지원하면 또 결과가 좋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차는 게 원래 이 취업 준비와 그 시작점인데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느낌으로 이어지는 게 요즘이죠. 아무래도 요즘 취업 준비생분들 흐름이 내가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지원해보자는 그림도 있고요. 아니면 좀 천천히 한번 호흡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느낌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신입은 뭔가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좀 쓰는 단어인데 취준생이랑 붙으니까 조금은 안 어울리는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지연 컨설턴트님은?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입 취준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졸업을 갓 앞둔 그런 취준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가뜩이나 취업이 조금 어렵고 체감하는 것도 더 어렵다 보니까 좀 그 컨설팅을 의뢰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주제가 보통 이제 취업 준비에 대한 주제를 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뭐 휴학 아니면 졸업 유예 아니면 뭐 대학원 진학 이런 걸 주제로 좀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던 준비도 스탑하는 상황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야말로 패닉 상태인데 좀 특정 산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여행, 뭐 호텔, 관광, 네, 그리고 항공 승무원 준비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뭐 스포츠나 종교, 뭐 신학과 이런 쪽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대면 서비스업은 진짜 말 그대로 패닉 상황입니다. 네. 우리 차지연 컨설턴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되게 이런 속상한 상황들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양극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싶어서 기존에 내가 희망했는데 지금 채용이 안 이루어지는 곳들은 좀 마음을 접어두고 합격이 가능한 곳들로의 지원을 좀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반대로 시국이 좀 정리가 되면 즉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이후까지 좀 긴 호흡으로 취업 준비를 좀 천천히 고르게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흐름도 같이 일어나는 바람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내가 좀 합격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팀과 아니야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해서 아하 두 부류가 이렇게 생겼네요. 사실 지금 생각지도 못한 변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코로나19가 그러면 오기 전에 이맘때 취업 시장, 취준생들에게는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실? 지금 이제 졸업을 막 앞둔 취준생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준비가 끝났을 텐데요. 조금 부족했던 뭐 공인어학 시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 프로그램 자격증 막바지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전공적으로 이제 기사나 아니면 금융 자격증, 뭐 경제 자격증 이런 우대받는 자격증 좀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 경험을 좀 채우려는 뭐 봉사 활동이라도 한 건 더 하려는 그리고 서포트즈라도 한 번 더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취업 준비 막바지에 있다 보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기업과 공공기관 지원자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사기업 지원자분들의 경우라면 전통적으로 치르던 적성검사, 이게 이제 지류로, 종이로 오프라인에 모여서 치르던 이 시험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AI 역량검사 등을 좀 대비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화상면접 이런 AI 역량 검사를 또 따로 전형별 대비에 적응을 하고 또 익숙해져야 되는 부담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자격이라든지 가산점 영역에 필요한 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뭐 가볍게는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뭐 한국사 시험, 각종 기사 자격 시험들 이런 시험 자격들을 대비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정된 일정 대비 코로나19가 심해지면 이 시험 일정이 좀 미뤄지는 일들도 생깁니다. 거기에서 오는 좀 문제들이 있고 또 그 일정이 미뤄져서 그 자격을 활용을 못하면 그 가산점을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 준비를 하면서도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일들이 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쯤 이제 마라톤을 치면 이제 스퍼트를 좀 내야 되고 이제 결승점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을 때인데 지금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고생해서 왔는데. 아, 정말 힘듭니다. 예. 성공 취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신입 취준생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걸 선택하는 게 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직무 선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본인의 전공과 매칭률이 높은 분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네, 우리가 대학을 가면은 짧게는 2년에서 5년까지 다니잖아요. 네, 전문대도 있고 4년제도 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좀 제가 성적과 관련 없이 그 과목을 몇 년씩 배우게 되는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이제 전공 우대 혹은 전공 분야의 취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공 분야로 선택을 하시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전공 트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 같은 굳이 이제 전공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열린 채용의 대표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내가 관심 분야, 취미 이런 경험들을 좀 살려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드시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블로그에 혹은 이제 SNS에 사진이랑 뭐 맛 칼럼 같은 거를 짧게 써놓는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그렇게 SNS를 운영했던 친구가 어떤 식품회사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내 취미나 활동을 활용하는 게 이제 비전공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그런 비전공을 갔을 때 내 전공을 좀 차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영업직인데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휘하냐라고 한다면 고객의 어떤 유형이나 심리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세일링을 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장 좀 현실적인 고려인데 뭐 취업률, 취업률이라든지 지금 좀 상향이 어려우니까 TO를 좀 고려해보는 이제 그런 건데요. 내가 아무리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인사팀을 가고 싶다고 해도 사실 인사팀은 TO가 뭐 많이 뽑아야 한 명, 안 뽑을 때가 더 많죠. 또 신입은 잘 안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경영을 전공을 해도 마케팅은 좀 TO가 많은데 뭐 인사 쪽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업종과 TO 고려하는 부분이 좀 세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뭔가 부모님의 어떤 제안이나 안정성을 고려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이제 공공기관 취업으로 아예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은 굉장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들 돈 벌고 있을 때 백수생활 좀 몇 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지원과 또 나의 목표가 좀 확실하다면 좀 계획을 하시는데 저학년 때 좀 목표를 확고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가 전공과 내가 그동안 잘했던 거와 이제 업무와 맞는 매칭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장기, 전공과는 또 상관없는 장기를 또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찾는 것도 사실 저도 뭐 개그맨이지만 전공이 뭐 연극영화과는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궁금해지네요. 저는 방송 기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술자가 되실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마이크 같은 건 제가 직접 삽니다. 이런 건 제가 알거든요. 저희 개그맨들도
전공이랑 다른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뭐 미용했던 친구, 뭐 체육했던 친구들 많은데 어쨌든 뭐 와가지고 잘 살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네. 네. 우리 뭐 차지현 컨설턴트님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MC분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셨어요. 확실히 본인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꼭 전공을 살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사를 좀 다양하게 외연을 넓혀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최지현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평소에 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던 친구들이야 당연히 내가 이제 원하는 쪽에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영상 보시는 대다수 분들 그런 거 사실 솔직히 별로 없으시잖아요. 많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산업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아하, 좀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상황 파악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학 점수는 지원 자격만큼은 있는지 혹은 영어 말하기 점수가 없다면 따놔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뭐 국룰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국룰. 예, 요즘 많이들 쓰는 표현이죠. 뭐 외국어 점수의 국룰은 뭐 토익은 뭐 750점, 800점 이상이다. 아니면 뭐 영어 말하기 점수는 몇 점 이상은 갖춰야 된다. 이런 뭐 좋은 느낌의 카더라. 뭐 아니면 꼭 국룰에 가까운 카더라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거를 갖췄다 안 갖췄다가 중요하다기보단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내 상황에 맞게 취업 준비를 좀 잘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야, 이게 코로나가 없어도 굉장히 머리 아프네요. 야, 이렇게 머리 아픈 취준생들한테 코로나까지 이제 들이닥쳐서니까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예. 자,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무를 이제 정했어요. 근데 직무를 정했다고 해도 사실 이제 지원 시기가 가까이 오면은 내가 한 우물만 파고 내가 이 회사만 가야지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일단 합격은 좀 해놓고 다시 뭐 이직을 생각하든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취준생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공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목표 기업을 잡으라고 해도 한 개 기업을 가지고 1년에 뭐 많이 해야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인데 그것만 목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수의 기업으로 목표를 잡는데 조금 더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직무를 통일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업종을 통일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업종 공부를 그냥 한 상태에서 기업의 서류만 좀 바꿔낼 수 있고 직무가 좀 이렇게 일정하게 딱 정해 있다면 좀 회사마다 좀 그 특색만 좀 바꿔서 편집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한 가지 직무로 보고 조금 여러 개로 좀 나눠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네. 네, 우리 차지현 컨설턴트님요? 예,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업관리 직무 그리고 이공계로 치자면 생산관리나 생산기술 쪽 이렇게 채용 규모가 2자릿수, 3자릿수 이상인 곳들 그리고 시중은행의 개인금융 쪽들 이런 쪽들은 기회가 어쨌든 범위 내에서는 주어지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분야와 직군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소신 지원을 하는 것도 주의 깊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채용 기회가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내가 선택지가 좁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정제된 자기소개서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의 일부 스펙 관리 그리고 뭐 필기라든지 각종 전형별 대비까지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접근도 필요하겠죠.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취업 준비 방법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선호하는 직무와 이제 분야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좀 특정 산업으로 몰리는 게 사실인데요. 반도체가 좀 원래부터 인기가 많기는 했지만, 네, 지금 또 성장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네, 식품 그리고 물류, 유통 이런 쪽, IT, 디지털 이런 분야는 지금 코로나19 여파에도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정 산업으로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말이 선호지만 결국에는 경쟁률이 더 심화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IT와 바이오, 유통 이런 쪽. 네. 우리 차지현 컨설턴트님도. 네.
예, 사실 전통적으로 원래 인기가 많았던 쪽은 이제 건설업계 그리고 가전업계들 이런 것들에서 원래 채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사 회사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채용이 확실히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으로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최지현 선생님 말씀처럼 반도체 산업, IT 그리고 그 산업을 지탱하는 여러 협력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합동 채용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 발전성을 고려했을 땐 게임 회사들 그리고 IT의 플랫폼 회사들, 뭐 네이버, 카카오 우리에게 친숙하고 밀접한 플랫폼 기업들에서 수시상시로 채용 기회들이 열려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언제 어떻게 뜰지를 저희가 잘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까 늘 예의주시하면서 접근해 주셔야겠죠. 아, 이게 수시다 보니까 게릴라식으로 막 나오는군요. 네. 아, 항상 이거를 주시해 놓고 그러니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 취업 준비를 위해서 직무 선택을 했어요. 직무 선택을 한 이 신입 취준생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일단 직무를 선택을 했으면 이 직무 담당자로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담당자. 네. 이제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럼 직무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무 분석을 이제 잘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보기, 직무 설명 이렇게 들어가서 혹은 뭐 선배와의 대화, 뭐 성공자의 인터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좀 직무를 탐색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공개가 잘 안 되어 있는 혹은 B2B 기업 아니면 이제 공공기업 이런 데는 NCS 기준으로 조금 직무를 참조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NCS 포탈 가셔가지고요. 검색에 하시면 학습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직무별로 저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직무가 어떤 내용인지 정의를 먼저 할 수 있고 그 필요한 역량들을 잘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를 하시고 내가 취업하기 전까지 그걸 채워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죠. 아, 그렇군요. 뭐 덧붙여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제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다 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만 더 보태야겠네요. 일단은 산업과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상당수의 사항들을 대부분 구직자분들이 다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이를테면 내가 엔지니어 일을 왜 굳이 자동차 산업에서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반도체 산업에서 왜 CS 엔지니어 일을 해야 되는지와 같이 업에 대한 이해를 가로로도 보지만 세로로도 종으로도 행으로도 이렇게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반도체 산업이라고 한다면 8대 공정에 대한 기본 이해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들 그리고 관련된 연관 수요의 회사들의 어떤 동향들까지도 입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텐데 일방적으로 막 자료를 찾아보기보단 신문지상의 스크랩 그리고 여러 취업 포털들의 업체 동향들을 살펴본다면 일정 수준의 내용을 겹자로 잘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저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업종에 대한 이해. 네. 나 자신에게 계속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는군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나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건지. 이렇게 해서 뭐 가로, 세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분석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군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직무 선택 그리고 분석 이후에 담당자가 될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준비는 또 어떤 준비입니까? 우선 이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본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기본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학점 몇 점 이상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어학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그거를 좀 지켰다면 그걸 채웠다면 이제는 직무 요구 역량을 채워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수준 그리고 자격증, 뭐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좀 유리한 성향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서 보일 수 있는 경험들 그 리스트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우대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또 취업률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우대 사항도 거의 기본 자격처럼 다들 준비를 하잖아요. 기본 사항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안 하면 우대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경쟁률에서 평균 이제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대 자격 같은 뭐 경제 시험, 뭐 한국사 시험, 뭐 이런 것들 고급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우대 사항이 아니군요. 우대 사항이라고 오픈을 했는데 다 갖춰놔서 그 경쟁이 의미가 없네. 네. 변별력이 생기지가 않네요.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물론 합격 통지를 받고 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불합격한 기존 취업 준비생들은 그럼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 근데 정말 내가 재도약하려면 그 현실을 빨리 헤어나오셔야 돼요. 좀 일단 좌절하신 걸 빨리 털어내시고 이번에 재도전하실 때에는 이전보다 내가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개선하고 채운 점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회사에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더라도 공백기가 이미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좀 채웠는지 그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재원 컨설턴트님은 뭐 덧붙이실 얘기가 있습니까? 예, 뭐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만난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제 좀 면접 전형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신유형의 면접, 화상 면접이라든지 AI 역량 검사에 대한 대비들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좀 피로감은 2배에 달하죠. 일반적인 그 대면 면접보다 또 비대면 면접으로 거절을 당하는 결과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좀 해오던 익숙한 방식으로의 취업 준비가 아니라 이러한 신유형에 대한 좀 유연한 대비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좀 적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끝으로 상반기 공채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좀 자소서랑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업계의 방향,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시고요.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극복 방안을 제안을 할 것인가 요걸 조금 준비를 해 두시면 좀 자신감 있게 그런 대답은 이슈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차 컨설턴트님. 일단은 2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이 디테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나 우리 최 선생님 이 세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같은 세대는 이게 그렇게 묶고 가나요? 묶고 가야죠. 이게 또 따뜻한 2020년 아니겠습니까? 세기말 세대. 저희의 세대들의 경우는 이제 취업을 이제 할 때가 졸업에 임박해서 나의 조건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좀 찾아보더라도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서서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직무 분야를 찾아볼 줄 아는 노력들 중요하겠고요. 어차피 떨어질 일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 자체를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한 6번 지원하면 한두 번은 혹은 많게는 4번까지도 탈락할 수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하고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이어가는 마인드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2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